반갑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34번째 강의로서 송나라 명신하들의 정치 철학이 담겨있는 송명신 은행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송나라 시대 때의 명재상 97명의 그 정치 철학,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그 일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 주자학을 완성한 주자라는 분이 쓴 책으로서 대단히 인기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현재에도 우리 삶이나 정치에서나 또는 조직 관리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송나라 때에는 이렇게 많은 재상들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라는 고급 관료 선발 시험이 바로 있었다 하는 거죠. 이 과거 시험은 수나라 왕조 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에 와서 완전 정착을 했다고 그러죠. 이 송나라 때는 고급 관료 대부분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용되었다 하는 거고, 다른 것은 다른 나라의 과거 시험하고 송나라 과거 시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송나라는 황제의 심사가 최종 시험으로 추가되어서 바로 이 과거 시험의 품격이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황제의 심사로 인해서 공정하고 또 능력 있는 자만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 합격자는 황제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고시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관료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료에 대한 최고의 대우 보장입니다. 일단 과거에 합격을 하면은 고급 관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일반 백성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심양면으로 황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황제를 욕먹여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잘못해서 황제가 욕을 먹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지로 직무 수행을 했고, 또 개인도 자기 이익보다는 국가와 백성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했고, 또 자기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황제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나라가 될 수뿐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훌륭한 관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범중음 재상의 좌우명입니다. 이 재상은 선비는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도자는 세상의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즐거움은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넉자로 줄이면은
한문으로 선우후락이라 하는 거죠.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길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범중엄이 지은 악양룩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옛날에 어진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오로지 백성들이 고생할 것을 걱정하고 배설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왕이 잘못할까 걱정했다. 배설을 할 때나 물러날 때나 관료 출신들은 항상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언제 즐기냐고 만일 묻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긴다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료를 지난 사람들은 배설에 있을 때나 그만두고 나왔을 때나 항상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제일 나중에, 맨 나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겁니다.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이 관료 출신들은 먼저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한다는 이 선우후락은 과거 그때나 현재 지금이나 미래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백성들은 걱정과 근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걱정이고 또 자식들에게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가 관료들은 이런 백성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것 이상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국가는 국가 최고자의 리더십, 회사는 회사의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겁니다. 그 리더십이 뭘까 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장수 한 사람의 공은 무수한 병사들의 희생 끝에 이루어진다. 일장공성 만골고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도자가 아랫사람이 이루어놓은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책임져야 될 일은 아랫사람에게 다 미루고 백성에게 다 밀어버린다면은 그건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고 공적은 자신이 가로챈다면 그 조직은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최고 지도자는 자기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최고 경영자는 회사와 조직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범중엄 재상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세의
조보 명제상 이야기입니다. 조보라는 신하는 송나라 왕조의 기반을 다진 명제상으로 초대 황제인 태조를 보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하 한 명이 큰 공을 세웠는데도 태조는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좀처럼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상인 조보가 황제에게 가서 거듭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화가 났든지 짜증이 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승진을 안 시켜준다면 어쩔 그 생각이요? 내가 승진을 안 시켜준다면 어쩔 생각이요? 그랬더니 이 조보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범하면 형벌을 내렸고 공적을 세우면 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폐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당당한 직언을 했습니다.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폐하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폐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벌을 못 준다는 거죠. 누구는 벌을 주고 누구는 벌을 안 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누구는 상을 주고 잘해도 누구는 상을 안 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형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을 본다면은 우리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나 아니면은 장관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옛날 재상 있던 영의정과 같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만큼 당당하게 직언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보다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자세 여몽정 재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몽정 재상이 아랫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재상으로서 내 평판이 어떻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감께서 재상이 된 후로 나라가 평온하며 이민족도 명령에 잘 따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 대감의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해서 세력 다툼이 심해졌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몽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요. 내가 잘하는 것이라곤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일 뿐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상이 스스로 내가 무능하다고 말할 때는 뭔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여몽정은 무능하지만 아랫사람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자신 있다는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겁니다. 여몽정 재상은 평상시 정말 아랫사람을 잘 다스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낸 것이 수첩의 인사발령으로 각지에서 올라온 인재들을 일일이 면접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게 뭐요? 당신의 특기가 뭐요? 남보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소? 그래서
물어서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다 수첩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부처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평상시에 인재를 다루는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무능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여몽정의 철학이다 하는 거죠.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아랫사람에 그냥 좋게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무능하다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몽정 재상은 조정이 인재를 필요로 할 때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와 여러 사람들의 평판을 참고해서 혼합해가지고 어떤 부서에 가장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 부처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적당한 인재를 선발해서 적당하게 제자리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몽정 재상은 평소에 꾸준히 인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그가 재상이 되었을 때 조정의 인사 발령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핵심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조보 재상과 여몽정 재상의 일화를 통해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적당한 직원을 있어야 되고 또 공평하고 적절한 인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공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과 벌을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되고 인사도 공평하게 해야 국가도 잘 돌아가고 사회도 잘 돌아가고 나라가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송명신 은행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